나양욱 전 기획관에 대한 파면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는 문화일보 이현정 논설위원, 박지훈 변호사, 숭실사이버대 이호선 교수, 그리고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뭐 방금 들으셨습니다만 나양욱 전 기획관 사실 국회에서도 눈물의 호소를 했는데 통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인사혁신처 이제 징계위원회가 이렇게 공무원의 발언을 놓고 이런 파면, 즉 이제 일반인은 지금 거의 사형에 가깝습니다. 예. 파면을 받으면 결국 이제 연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징계인데 그걸 내린 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유일하게 이 발언을 놓고 일단 한 것은 이 발언의 파문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영향이 컸고 정부로서도 상당히 부담이었다는 걸 생각이 듭니다. 특히 최근에 뭐 공무원들의 어떤 기강회의 사건들이 잇따라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미래부라든지 뭐 등등해서 성추문도 있었고 있었는데 하여튼 이번 기회에 레임덕이라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좀 정부가 빨리 신속하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발언의 영향 자체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일단 파면으로 수습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파면을 당해도 이의 신청은 되죠. 일단은 이제 불복 절차는 두 가지입니다. 소총심사위원회 인사소총이 가능하고요. 만약 그것도 안 된다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제 가능한데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사적 발언 때문에 범죄가 아닌 사적 발언 때문에 저렇게 파면된 경우라면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정도로 아주 중한 징계를 내린 거거든요. 또 정말 빨리 됐었고요. 그러니까 발언이 만약 범죄 같은 발언이면 상관없는데 그런 뭐 민중 개돼지가 범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런 사적 발언으로 지금 이제 아주 신속하게 파면 결정을 받았다. 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충분히 인사소송이나 아니면 행정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30여 년 넘게 공직자 그렇죠. 생활했지만요. 공직자로서 파면이라는 처분을 받고 공직 세계에서 나간다는 거는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사형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뭐 술 먹고 한 얘기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술 먹었다고 해서 저런 말 하는 사람 다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사실 이분이 그 나양욱 이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술 먹고 한 망언, 그러니까 그 뭐 술 먹고 해서 그랬다고 쳐요. 술 먹고 한 망언치고는 그 수위가 너무 높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주인인 국민에 대한 어떤 그 평소 의식이 그 은연중에 나왔다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월급을 누가 줍니까? 국민이 주인이고 주인인 국민이 그 세금을 내서 그 돈으로 자기 녹을 먹고 사는데 그 주인을 향해서 개돼지라는 그런 발언을 했다고 그러면 어느 주인이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지만 이분에 대한 파면은 뭐 아주 이거 뭐 아무 말 없이 받아들여야 할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뭐 사실 이제 처음에 이런 발언을 들었을 때 전 국민이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이 개돼지란 표현 자체가 우리가 익숙한 단어였고요. 내부자란 영화가 워낙에 유명했었기 때문에 그 대사를 보면서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는데 이게 사실화되었다는 걸 보고 이게 국민들을 향한 심리적 린치를 가한 게 아니냐 이런 그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개돼지라는 게 아주 그 추상적인 대상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대상이고 그 대상이 어떤 것을 가르치는지가 아주 명확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단어가 또 신분자라는 것과 함께 묶여서 그게 그 개개인, 국민 개개인에 관련된 것이란 그게 곧 나의 이야기다 이렇게 다가왔기 때문에 이게 더 정서적으로 큰 건데 이게 실정법으로는 이게 적절한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정법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이 말만으로도 파면을 하는 경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처사는 어쩌면 정서법에 더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죠.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실정법 뭐 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 시민단체가 모욕죄로 저 나양욱 전 기획관을 고소한 상태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더 같지만 민중이라는 거는 전 국민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특정을 할 수가 없다고 봐야 돼요. 예전에 강용석 변호사가 아나운서 고소했던 그 부분도 아나운서가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강용석 변호사를 고소한 거죠. 아나운서죠. 왜냐하면 아나운서 아나운서라는 단체가. 게 지금 아나운서도 있고 나온 아나운서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민중이 아닌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고발한다 하더라도 성립되기 사실 어려워 그 보입니다. 민중이라는 단어는 사실 불특정 다수고 모두가 포함될 수 있는 단어죠. 인식이나 어느 정도 특정될 수 있는 범위가 필요하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김 박사님도 모욕죄는 성립되기가 힘들 그거는 것이다. 제가 볼 때는 법리상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쭉 이걸 지켜보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국회에 나가서 해명을 할 때도 좀 더 조금 그
이 공감을 할 수 있는 해명이 나왔었으면은 지금 이 상태까지는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나양욱 전 기획관 같은 경우는 정말 공직사회 특히 교육부 내에서 굉장히 고속 출세한 케이스입니다. 아. 특히 이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고 예. 또 이제 2급까지 올라온 47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조금만 있으면 이제 차관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공무원들의 어떤 사고방식, 즉 교육부에 있으면 우리가 같은 조직에 있으면 그 사람의 생각을 대부분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이 다 아는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교육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저런 어떤 의식을 평소에 이야기를 했다면 그 사회 속에서는 야 저는 좀 왕따야 뭐 이런 식으로 좀 안 맞아 이런 식으로 됐을 텐데 문제는 저는 이제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과연 그럼 교육부의 공무원들의 분위기가 어땠는가? 만약 저런 것들을 그냥 술자리에서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라면 다른 사람들도 대충 저런 어떤 분위기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즉 그런 속에서 어떤 본인이 스스로의 어떤 도덕적 이런 부분들 좀 제하지 못했던 거. 왜냐하면 그날 그 자리가 뭐냐면 교육부 대변인과 그다음에 부장하고 다 같은 학교 동문입니다. 같은 대학교 동문 자리에서 좀 편안한 자리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해도 공무원들하고 많이 뭐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왔습니다만은 항상 공무원들이 아무리 술 취해도 자기 한계는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 않는 한계는 있는데 문제는 저것을 정말 고위공직자가 넘어섰다는 것은 저는 참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아마 개인적인 확고한 어떤 소신이 있었든지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허둥대를 보면 자기가 말한 말에 대한 파문을 본인도 도저히 상상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 국회에 나왔을 때 거의 아마 멘붕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그건 뭐 불구하고 이 징계를 너무 빨리 했다는 측면도 있고요. 또 교육부에서 원래 같으면 교육부에서 인사혁신처 요구를 할 때 징계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파면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그런 부분도 조금 문제가 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너무 또 빨리 이렇게 징계하는 그러니까 징계도 지금 사형 얘기를 했지만 형사 절차에 준해서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징계위원들은 판사라고 보면 됩니다. 절차는 짧은 기간에도 제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되겠죠. 되는데 이런 사건일수록 오히려 좀 보여주기 위한 징계가 아닌가. 또 더 꼼꼼하게 해야 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나양욱 전 기획관이 만약 소송을 통해서 사법부에 다시 판단을 받는다 그러면 이게 번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막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지금 이 불을 끄기 위해서 너무 빨리 너무 강하게 했던 그런 어떤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일부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뭐 다시 이것을 예를 들면 소를 제기하거나 해가지고 이 판결을 뒤집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나양욱 전 기획관이 아직도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는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때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나와서 이제 나영욱 그 기획관이 발표를 할 때 뭐라 그랬냐면 사실 이게 국민들의 정서를 건드린 건데 정서를 정서로 대응한 게 아니라 해명을 해버렸어요. 난 그렇게 한 게 아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이것만 해도 사실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잘 못 읽는 건 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본인의 의사가 어떻든지 간에 그때 그 상황에서는 해명의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명을 하지 않고 본인의 일종의 마치 소신을 연결하는 듯한 인상 그런 발언들을 그 술자리에서 했었고 그게 나중에 이제 기사화되면서 이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 우리가 보통 이제 큰 사건이 하나 터졌을 때 그 큰 사건이 어떤 특정한 속도를 통해서 그 결과가 처음에 아주 크게 나타난다면 그들은 당연히 잘 될 것이다. 또 우리가 국민들의 정서를 충분히 반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역대 정권도 그래 했고 여러 가지 우리가 큰 사건들을 또 특별히 뭐 검찰이나 경찰이나 교육부나 여러 관련된 사건들을 보면 앞에서는 마감을 크게 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 다시 뭐 법적인 호소를 다시 하게 되면 그게 굉장히 약화되거나 유야무야 끝나거나 집행유예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이게 만약에 이후에 맨 마지막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건 한 개인의 생각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전체의 분위기로 봐야 될지 이 판결은 그때 나게 되겠죠. 본인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많지만 처벌받아야 된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많지만 처벌받는다면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나는 소청을 거쳐서 행정소송해가지고 일단 공무원 신분을 회복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한 많지라는 거를 헤아릴 수 없는 그 일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인인 국민들을 향한 모욕이에요. 이거를 조금 더 생각한다면 본인이 소청이나 행정소송에서는 안 돼요. 글쎄요. 예.
어쨌든 교육부도 사실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그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 때문에 아직 해임은 안 됐으니 검사장이죠. 진경준 검사장 사건 때 우리가 승진 시스템도 돌아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교육부도 사실 잘못했다고 사과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액션 플랜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교육부 이준식 이제 교육부총리가 이제 취임한 지 뭐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교육부가 보면 이제 우리나라 여러 가지 로스쿨 문제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격차 문제, 사실 이게 국민들한테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생활적인 또 격차 문제 등등 뭐 이미 이제 미국이라든지 어큐파이 운동을 통해서 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격차 문제에 대한 것이 사실 내년 대선에서 가장 핵심적인 저는 쟁점으로 떠오르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실 불을 지른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교육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여러 가지 교육에서의 격차 문제 또 우리 누리과정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문제와 또 더불어서 좀 교육부 내의 어떤 저는 좀 점검과 어떤 시스템 개편 또 반성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돼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이 나양 이제 기업가한테 모든 걸 떠넘겨 버리면서 글쎄요. 꼬리 자르기를 했다라는 그런 의혹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박준 변호사 이야기했지만 왜 이렇게 빨리 하느냐? 그건 뭐냐면 화살이 자신들한테 즉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로 차관한테로 돌아오기 전에 빨리 이 사람을 잘라서 그냥 우리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버리는 그러한 어떤 꼬리 자르기의 모습 속에서 너무나 빨리 했던 거 아닌가 이런 게 좀 약간만 첨언을 좀 하고 싶은 게 사실은 이건 교육부만의 문제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나양욱 전 기획관 같은 경우 행정고시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고속 승진을 했거든요. 이 과정에서 뭐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저게 파면할 정도의 아주 부적절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 정도 위치까지 올라갔다. 행정고시 통과해가지고 승진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걸러낸 적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의 그 고시 시스템이라든지 승진 시스템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사람이 파면될 정도라니까 사석 발언으로. 그렇게 따져보면 교육부도 마찬가지고 공무원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승진을 하고 있고 정말 행정고시 한번 패스해가지고 저렇게 올라갈 수 있는지 중간 과정에서 걸러낼 수 없는지 이런 것들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파면 확정으로 이 발언 때문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는 끝 마무리가 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공직자들의 머릿속에 국민이라는 건 어떻게 각인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똑똑히 살피고 우리가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말 철저히 감시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이 남는 것 같습니다.